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처음 발생이 됐는가를 봤더니 그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그 석사 과정에서 보험업을 하신 분을 보고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업을 봤더니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 그 사이에 보험 연결해주는 분이 보험 증서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아, 네트워크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 석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유통 과정이 우리가 보면은 생산,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그 과정을 걸쳐서 소비자 손해까지 들어가기까지 많은 과정을 걸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총판, 도매, 소매를 없애고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봤더니, 이런 유통 과정을 줄이는 유통 과정이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중간 이렇게 연결해주는 분이, 입소문을 내주는 분이 해줌으로 인해서 광고비가 30%가 절감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 유통 과정이라든지 광고비를 줄여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논문으로 씀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최초로 우리가 실행을 한 회사가 아메이가 1959년도에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유통 과정을 발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이런 과정이 나오는 과정에 또 누군가는 또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총판을 했던 분, 그 다음에 도매를 했던 분, 그 다음에 소매를 했던 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없애다 보니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인식으로 이렇게 심어주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또 광고를 했던 그 업체들도 자기의 밥그릇이 이게 송두리째 다 빼앗겼다는 걸 아시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자석료 사건 아시죠? 자석료 사건. 그 3만원짜리 자석료를 갖다 300만원짜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판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데 한몫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피라미드도 아시죠? 돈 넣고 돈 먹기, 돈 투자해 가지고 또 돈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먹는 그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하는데, 그것 역시 또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단계라는 그런 나쁜 인식이 심어졌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전통적으로 네트워크를 했다는 회사들마저도 우리가 그 유통 과정을 다 없애다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품이 좋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가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라는 게 발음이 잘 안 돼. 다단계. 다단계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그죠?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겠다 하는 그런 캐치플레이를 걸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열면서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이렇게, 직면하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단계 하면 너무 다들, 안 좋은 인식으로 바라봤었는데,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인식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들 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애터미는 본질 그대로 그 유통 과정에 절감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한길 회장님의 그 면도칼 경영 있죠. 면도칼 경영으로 인해갖고 그런 판매 관리비라든지 판매 관리비를 절감한 부분도, 그리고 원가를 산정하고 공동 구매, 선불제 방식을 원가 절감 방식으로 이렇게 원가 절감까지 모두 신임하여서 그야말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한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유래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사실 우리의 소득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또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의 소득은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앤 유통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줄여서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일반 우리 직장인들하고의 소득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죠. 네트워크가 굉장히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고소득이 어떻게 또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승수의 법칙, 그죠? 배가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애터미에서는 고소득이 월 1억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타사에서는 한 사람이 10억도 벌어갈 수 있는, 월 10억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굉장한 고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의 소득인데, 이 소득이 배가 원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배가 원리가 처음에 은행에서 나왔대요. 은행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한 상인한테 이렇게 애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그게 이제 실제 생활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배가 원리라는 게 나왔었는데,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나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는 서민들로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감히 그런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트워크가 배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고소득인데, 보면은 우리가 이 이론상, 그죠? 내가 좋은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소개했더니 그분이 또 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배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내 소득도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승수의 법칙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서민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통의 방식이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었던 부분이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애터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분,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하면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가 플랫폼 소리 많이 듣죠.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소리 들어봤죠. 앞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를 다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자, 모든 그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0.001%만이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걸 회장님 강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 있죠. 그러듯이 플랫폼을 가진 자만이 부를 가질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플랫폼을 가진다는 게 쉽나요? 우리 서민들이 플랫폼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도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쉽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그 컨텐츠라는 소리 많이 듣죠. 컨텐츠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그 단어도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많이 듣죠. 알고리즘. 이게 컨텐츠,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플랫폼 구성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3요소. 이게 세 개가 플랫폼 구성 요소인데, 컨텐츠는 쉽게 말하면 미끼 역할을 하는 거래요. 컨텐츠가.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신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 회원가입을 하려 해도, 우리 신상에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신상을 다 드러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고, 알고리즘은 이런 미끼와 신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집, 분류, 그 다음에 분석, 노출을 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제가 컨텐츠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 잠깐 한번, 회사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카카오톡의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의 컨텐츠. 카톡. 카카오톡의 컨텐츠는 공짜입니다, 공짜. 카카오톡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공짜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짜 컨텐츠를 가지고 카카오톡이 성공한 사례고, 쿠팡은 새벽 배송. 네, 쿠팡은 새벽 배송. 이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네들이 우리의 신상을 다 털어갔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 미끼를 던져서 신상을 다 털어갔듯이, 애터미의 컨텐츠는 뭘까요? 애터미의 컨텐츠. 제품? 절대 품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의 컨텐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100% 환불제까지. 이렇게, 컨텐츠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애터미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지금 수집한 부분이, 지금 빅데이터가 1,500만 회원 모집했죠. 1,500만 회원을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회원은 350만 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완전히 굉장히 개조 많이 됐죠. 완전히 싹 바뀌었는데, 그게 애터미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 이상의 그 비용을 들여서 그 홈페이지를 개조한 것도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센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개인의 그 매출이 우리가 저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나눠서 매출이 뜨는데 한 사람이 한쪽에 220만 포인트고 뜨고 한쪽에는 146만 4천 포인트가 떴대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떴는데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46만 4천 포인트 같으면은 한 3만 6천 포인트만 하면은 섹세마에 도달을 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죠. 회사가 어떻게 한 개인한테 이런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걸 맞추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다 하거든요. 참 애터미만한 회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한 개인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지,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분 직원이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했을까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재판매되는 부분도 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도 이번에 그런 홈페이지를 그렇게 완전히 개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개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컨텐츠라든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또 4차 산업 시대라고 많이 이제 드러나는 단어가 융합시대라는 소리 많이 듣죠. 융합시대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각각의 기술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지금은 어떤 정보기술이라든지 통신기술 이런 게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 하거든요. 정보기술이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내지 한 이 정도의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정보기술하고 통신기술 이렇게 융합을 함으로 해서 100 이상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듯이 지금 애터미도 여기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애터미도 단순하게 이제는 다단계가 아니고 다단계와 플랫폼이 융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박진사님도 말씀을 했듯이 초전도체로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다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다단계와 플랫폼이 융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앞으로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유통회사에서 최고의 회사가 될 거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또 그 부분도 잘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쿠팡이 새벽 배송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한 1조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 그거를 진행을 했다 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적자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30조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거든요. 쿠팡이. 그래 하고,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은 엄청난, 흑자를 내는 게 또 카카오톡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지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애터미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쿠팡이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죠? 빅데이터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쟁사로, 쿠팡이 나왔어요. 쿠팡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하다 보면 소비자는 쿠팡에 머물까요? 쿠팡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로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또 아마존에 이렇게 경쟁사로 애마존이 생겼대요. 그러면 소비자는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애마존으로 가지. 더 좋고 더 싸게 파는 곳으로 소비자들은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소비자가 이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애터미 소비자들은 움직일까요? 애터미 소비자들. 아니요.
네. 애터미 소비자들은 왜 안 움직일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우리 제품이 좋고 싸기 가격이 때문에. 싸니까. 나에게 각자- 소득이 되니까. 각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네, 그렇죠. 이익 중 애터미는 돈을 수단까지 주니까. 줘서. 수단까지. 돈을 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지금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일반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이 충성심이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애터미 소비자들은 이런 충성심이 강해서 충성심이 강하다기보다는 돈을 나한테 주니까 이익이 되니까. 돈을 주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터미가 앞으로 굉장히 유통업계에서는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한데, 애터미는 또 회사가 뭐랍니까?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하죠. 실제로 공급이 이렇게 과잉되는 시대에 결정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다 하거든요. 저 역시도 어떤 제품을 살 때 굉장히 이게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애터미에서는 크리에이터 역할까지도 해준다 하니, 그죠? 크리에이터 역할까지도 해준다 하니, 우리가 믿고 쓰는 애터미로 이렇게 또 제품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3대까지, 그것도 그냥, 때 끝나는 게 아니고 3대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성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애터미 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자몰까지, 그죠? 아자몰까지 생기면서 정말 이제는 어떤 다른 유통회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애터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이제 완벽하게 갖추는 이런 업체라서 우리가 굳이 다른 데 가서 이게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이렇게 지금보다 더 몇 배로 속도가 난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오토샤론만 돼도 상한선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오토샤론만 돼도.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거 잘 알고 캐치를 잘 하고, 사업을 해야만이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제 계보도를 보면 위에 부분들 다 영전 사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면 아마 저도 지금 임페리얼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 영정사진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던 분들은 이런 애터미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다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애터미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 이런 거를 잘 되새겨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